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은 시민의 시대 그 정기 그 세미나 주제로 제가 AI 시대 창의 감성 함양을 위한 융합 영상을 한 20여 분 정도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아에서 그 질문이 있거나 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현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직업관이나 이 공직관이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거의 예측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기계가 산업 분야나 사회 분야에 이제 엄청난 그 속도로 지금 파급 그 효과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그 사회적으로 실업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보조금 같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정치나 행정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공직 구조가 상당히 축소될 그런 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나 또는 이 블록체인 고도화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인간이 필요하게 된 능력이 뭐냐면은 인간 개인적인 그 역량인데, 그게 AI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어떤 능력이 뭘까? 그게 바로 창의와 감성입니다. AI는 아무리 그 발달이 된다고 해도 물론 부분적으로 창의 그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창의적인 마인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그 창의성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AI는 기계다 보니까 감성은 없죠. 그리고 생식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창의와 감성을 함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전인 교육 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늙어서도 노후에서도 사실 요새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무슨 기계를 작동 못해서 노인네들이 참 곤욕을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가 이렇게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의성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건데, 그럼 창의와 감성을 개발시키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요새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물리학 분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양자 물리학하고 참선이나 좌선의 그 세계관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이나 신경심리학이나 그 양자 물리학으로 이 참선, 좌선, 명상의 효과를 완전히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매일 일정 시간에 그 명상을 했을 경우에 이 에너지나 또는 정신, 또 의식이 확장, 현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지금 그 봉헌사에서 이 명상 수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교수불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명상 효과에 대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은혜사하고 동화사에서 그 명상 효과에 대한 그 과학적인 고찰을 해서 그 효과를 검증을 한 내용을 발제를 했고요. 그래서 불교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학자다 보니까 이 성리학이나 이 도가 쪽, 노장이죠. 이런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삼교 융합 사상이 그 문화가 강합니다. 불교적인 것도 물론 강하긴 강하지만 유학적인 것도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삼교 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창의와 감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예전에 성리학자들은 이택이나 이율곡, 뭐 정도전 같은 사람들은 정좌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정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부동심입니다. 어떤 큰 이익이나 어떤 큰 문제에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요한 묵상이나 명상, 정좌를 통해서 그 제로 베이스라는 마음 속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가는 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쪽하고 3쪽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 심장과 뇌의 관계입니다. 심장과 뇌. 뇌는 주로 이제 이지적인 측면, 심장은 감성적인 측면을 담당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보면은 이 서양 학자들은 뇌를 중시하고 동양은 심장을 중시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70%는 심장에 있고 30%는 뇌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봐도 심장을 좀 중시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의 자리는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의의 이 육감을 느끼는 작용은 뇌는 인지만 할 뿐이지 외부에 들어오는 정서적인 거는 심장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뜨겁잖아요. 뜨겁고 피를 만드니까. 그 다음 전자기가 제일 센 부분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화기, 뜨겁고, 심장은 차가운 물기죠. 그래서 화기와 심장의 수기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걸 보통 주역에서도 보면 수화기제라 그러는데, 이 명상을 적절하게 꾸준히 했을 경우에 이 심장의 화기와 심장의 수기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익한 효과를 줍니다. 실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여기 했고, 그 다음 4쪽에 보면은 미러 유런과 가소성이란 말을 했는데, 이 미러 유런은 거울 신경이라는 얘기죠. 거울. 사람은요, 어디 가다가 누가 운동하거나 또 무슨 옷을 예를 들어 판타놀을 입거나 하면은 그게 모방 효과거든요. 이게 바로 모방 비슷한 겁니다. 미러 유런 효과라는 거예요. 옛날 싸이에 무슨 말춤 추니까는 전 세계가 말춤 추고 난리 났죠. 그런 게 바로 이제 미러 유런 효과예요. 그리고 이 가소성은 뇌는 계속 어떤 훈련을 하면은 뇌는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소성이라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5쪽에 보면 이 융합 명상의 창의 감성 효과인데, 여기서 융합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유교적인 측면 또는 기본적으로 저는 운동을 오래 했어요. 명상도 했고 다른 운동도 한 몇십 년 했습니다. 그리고 명상도 20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친 지가 오래됐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기타를 치고 왔는데, 기타 치면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악기를 다뤄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유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공자 같은 사람은요, 30대, 40대 때 스승을 계속 고수들 찾아가지고 이 검은고를 아주 깊게 배웠어요. 공자가. 내용들이 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와 정좌와 운동과 음악, 요런 네 가지를 융합했을 때 상당히 어떤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게 융합 명상입니다. 그런 네 가지 부분을 꾸준히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했을 때 상당히 글을 쓰는 데나 연구를 하는데 건강을 유지해도 좋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좋고, 그래서 퇴계나 율곡 같은 사람은 검은고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최고의 약이라 그랬죠. 아주 그 말 긍정을 합니다. 공자도 그래서
검은고가 마음을 다스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공자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공자 말이면 무조건 100% 수긍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학자들은 집에 가면 반드시 옛날에는 검은고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효과를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그 공자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활성화시킨 게 육예지 않습니까? 육예, 6가지 기예, 말 타고 뭐 시 쓰고 뭐 글 읽고 산수 익히고 또 활 쏘고 뭐 이런 게 이제 육예인데, 서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덕체라는 게 있었고요.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도 중시를 했고, 어쨌든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하버드 교수, 그 가더너 교수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유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융합을 해서 4가지 기능을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창의와 감성을 촉발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더라라고 해서 6쪽 그 상단에 보면 필자의 융합명상이란 제가자의 자비실천수행법으로 좌선 연물수행으로 삼독에 대응하고, 삼독은 탐진치입니다. 음악과 체육으로 마음을 다스린 결과 고유한 정신으로 창작에 임하는 수행법으로 종적 횡정 사방팔방으로 심신을 녹여 융합시켜 나온 명상수행법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그 신라시대 원효의 화쟁사상, 이것도 융합사상이에요. 그 다음 한머, 조선시대 한머의 사상, 서산대사의 선정일치사상, 그 다음 8쪽에 가면은 필자, 이 발표자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예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8쪽 가운데 좀 하단 부분에 보면요, 명상을 오래 하면 무념무상이 지속이 되면요, 이 미간에 빛이 나와요. 그게 정등으로 표현했거든요. 불구술, 영광 또는 화령이라 그러는데 영문으로 쓰면 니미따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여의주라 그러죠. 만이주 또는 여의주라 하는데, 이게 10여 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0여 년 이상 하면 빛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호기심 있는 분들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과 기가 그 교구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불빛이라 그래요. 이 부처님이 능엄경에 보면요, 눈을 반개하고 콧등을 보라고 했어요. 능엄경에 보면. 눈을 반개하고 콧등에 보면 오래 하면 달마대사가 9년 면벽해서 빛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딱 10년 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눈에 빨간 점이 나타나요. 그 색깔이 변합니다. 그 색이 어떤 색이냐면, 빨주노초 파나 무지개의 색깔이에요. 인도에서 보면은 차크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맨 밑에 미적울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서 이 100회까지 7개 빛이 있어요. 그냥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그 정도 있다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쪽 가운데 좀 보세요. 거기 보면 동양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의성을 키우려면 천목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 있죠. 천목. 이게 뭐냐 하면 두 눈 외에 이 두뇌 가운데 인당 뒤쪽하고 저 뒤통수하고 이 두개골 정수리 가운데로 꿰뚫는 가운데 지점. 거기가 뭐냐면 송과체라고 있습니다. 송과체. 그게 바로 천목이에요. 이게 계속 수행을 오래 하면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남빛입니다. 남빛. 남색빛이에요. 본색. 그건 다 검증이 된 거고요. 나도 이제 가만 눈 감고 수행을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눈에 완전히 남색으로 빛이 바뀌어요. 색깔이 쫙 바뀝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천목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창의적인 연구 생활을 하거나 하고 싶으면 그런 명상이 이제 수행이
명상 수행이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10쪽에 보면, 그, 유계융합, 이게 융합 프로그램, 뭐, 필요성, 뭐, 그 다음 유계융합적 접근, 여기에 예와 악, 첫째 예와 악이죠. 이게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6가지 기회를 가르쳤죠. 예와 악. 예는 극기복례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천륜이니 인륜이 한 말이고요. 악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이 종무제략을 만들었거든요. 그다음 그 몽금척 같은 걸 만들어서 조선 개국에 관한 그런 여러 개의 이 작곡을 합니다. 그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종묘제략에 보면 상당히 웅장하죠. 근데 좀 무겁긴 한데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노래도 불렀고요. 또 춤도 췄고요. 정도전하고 이성계하고 한번 경복궁인가 어디서 이성계가 기분 좋으니까는 술 한잔 먹여주고는 저 정도전한테 정대가 한번 춤춰봐 해갖고 춤도 췄다는 게 실록에 나와요. 정도전이 춤췄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유계와 연관성으로 사는 화살이고 어는 마차몰기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필요했다는 거죠. 음악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가도 좋고, 뭐 예를 들어 검도 같은 것도 좋고요. 뭐 달리기도 좋고, 반드시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체가 건강해야 뭐 일을 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12쪽이죠. 지식 측면입니다. 서수. 이게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이제 6예라 그랬죠.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현재. 그래서 12쪽 가운데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본연구, 융합, 명상, 융합, 그 다음 연구, 운동, 결합이다. 이게 뇌지능이나 심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내가 하는 경우는 이제 필자가 융합하는 것은 집에서 TV 볼 때, 저녁 식사 컴퓨터 볼 때, 열갑으로 앉아서 단전을 향해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 잘라내고, 보통 한 50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운동은 아침마다 이제 요가를 합니다. 요가를 해서 한 20, 30분씩 해요. 요가하고, 그 다음에 입단 행공법이라고 이 기체조 있거든요. 기체조를 하고, 그거 끝나면 명상 들어가서 한 4, 50분 해요. 매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재현 측면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서,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화엄 사상, 원료가 불교를 융합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좀 창의적이었죠. 그래서 화엄 융합 사상을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13쪽 상단에 보면 공융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뭘 융합시킨다는 거야.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화엄경의 핵심이 바로 공융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얘기했죠. 마음을 비우면 그게 우주 하나의 일체되는 하나의 융합체가 된다. 그런 말인데 사실은 불성이라는 것도 공융합이에요. 깨달음도 공융합입니다. 근데 그게 체험하기가 쉽지 않죠. 말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요 말 찾아내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쉽게 말해서 공융합이라는 것은 생각이 비어서 그게 엉겨 붙는 거다. 엊그제 어디 글 쓰다 보니까요, 북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 한 줄 아세요? 달걀에도 사상을 재우면은 바위를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멋진 말 했더라고요. 그게 요거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달걀에도 그 사상을 내리 눌러서 김치 누르듯이 막 이렇게 재워서 막 차곡차곡 채워 올라가면은 그게 융합이 돼서 이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말인데 요거하고 좀 맥락이 비슷하고요. 그다음 근본지 현재요. 근본지도 사실은 이 공융합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본지. 부처님이 무상정등정각이 사실은 이 근본지죠. 파라미타라 그러는데 파라미타. 더 이상 깨침이 없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근본지라 그러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융합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고 또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이 좋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이 프로그램을 체득했을 때 그래서 내 꿈은 이제 이런 융합 명상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어린 아이들 또는 청년들을 키워내는 게 나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제 꿈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생활을 하면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또 감성적인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